물려받았어도 그 여동생한테 임대료는 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. 아버지의 유지가 그러신데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좀 안타깝습니다만 예. 아버지가 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임대료를 따님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진 않습니다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는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아버지는 그냥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오빠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료를 받아 썼어요. 근데 그 이후에도 따님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오빠의 동의가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받았어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을 남겨주실 때는 진짜 공평하게 남겨주셔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남겨주시는 일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연도 와 있는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물려받았는데요.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고모들이 몰려와서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. 고모들이?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께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생전에 이제 손주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모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이런 경우잖아요.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일부 내놓아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바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인데요. 일단은 이 손자 입장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면 나는 손자의 지혜에서 그거를 증여를 받은 거고 네. 그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버지하고 고모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경우는 이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손자의 입장이 아니고 고모들하고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응해야 되고요. 고모들의 유류분권만큼 반환을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떠난 다음에 딸한테만 모든 걸 다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딸만 있으니까. 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떠날 때 자식들끼리 싸움이 안 일어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.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거 예. 궁금하신 분 무지하게 많아요, 지금. 네, 제일 중요한 게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간편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유언서를 쓰는 방법입니다. 유언서. 먼저 종이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제목을 쓰세요. 유언서, 뭐 유언장 이렇게 쓰시고 내가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큰아들한테 얼마 그리고 딸한테 얼마 어떻게 주겠다라는 내용을 쓰신 다음에 연월일 그리고 주소 가끔씩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주소를 꼭 쓰시고 그다음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때 이렇게 유언을 써놨는데 나중에 재산이 변동하거나 아니면 좀 괘씸한 자식이 있어요. 그래서 유언이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가장 나중에 쓴 게 효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녹음에 의해서도 이제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녹음으로 유언을 할 때는 증인 한 명이 필요하고요. 이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시고 거기에 이제 내가 이런 재산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월일 내 이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증인께서 그 유언이 정확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 증인의 이름을 얘기하신 다음 녹음을 끊으시면 됩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유언이 이제 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마련이 되더라도 자녀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만 이렇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유언을 하면 결국에는 그 유언이 있어도 싸움이 나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이 각각 어떻게 될지를 잘 따져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데 내가 한 자녀에게만 더 많이 주고 싶다. 그러면은 그 자녀에게 이제 원래는 공통적으로 분배가 돼야 될 텐데 다른 자녀에게도 그 반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나중에 그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